지난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약 0.96% 하락한 45,577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 하락한 21,647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1.5% 하락한 6,50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26선을 돌파하며 극심한 공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먹구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태도 변화, 그리고 다시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AI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투자 난이도가 훌쩍 뛰어오른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 미스터 킴이 지난주 시장을 뒤흔든 핵심 이슈들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뜨거워진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연 3월 FOMC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동결 자체는 시장이 이미 100% 예상해왔던 바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와 파월 의장의 톤에 있었습니다. 연준이 새롭게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을 기존보다 높은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물가 전망치는 우울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와 근원 PCE 물가 전망을 모두 2.7%로 올려잡았습니다. 경제는 좋은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은 연내 6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지금 월가 트레이더들이 반영하고 있는 올해 남은 기간의 금리 인하 기대폭은 단 3bp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특히 3월 19일 정규장 마감 이후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단순한 동결의 충격보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는 공포가 채권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8%대, 10년물은 4.3%대 위로 튀어오르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있던 증시가 이제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이자 현재 증시의 가장 큰 폭탄은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발 긴장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유조선을 호위하겠다는 등 엇갈린 소식들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브렌트유는 기어이 1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주유비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의 제조 및 운송 원가가 폭등하고 이는 곧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물가 상승 우려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밀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유가 쇼크였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거시 경제 전체가 짓눌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당분간 증시 향방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유가 추이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유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역시나 기술주, 특히 AI 반도체 관련 타격입니다. 지난주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단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사태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임원진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고 중국으로 엔비디아 칩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금요일 날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금요일 하루 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무려 33%나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대장주 엔비디아에게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 둔화 우려보다는 파트너사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약 3.1% 하락한 17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메타는 2.1% 하락한 593달러, 알파벳, 구글은 2% 하락한 300달러 선, 마이크로소프트도 1.8%가량 빠졌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마저 2% 넘게 하락하며 성장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한 주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비트코인 시황도 짧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중동발 악재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휘청거리는 동안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비트코인은 무려 하나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선을 돌파하며 8일 연속 상승이라는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죠. 이후 이번 주 후반 들어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월 21일 토요일 기준 약 1억 600만 원 선에서 가격을 다지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이 버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현물 ETF 통과 이후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아무리 비트코인이라 할지라도 위험 자산으로서의 속성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1억 원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3월 4주차 다음 주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중동 상황이 험악해지느냐 마느냐가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만약 유가가 105달러, 110달러를 향해 계속 솟구친다면 섣부른 매수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현금이 풍부하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처럼 나스닥 100 주가가 2% 이상 빠지는 날 추가 매수하는 적립식 웅덩이 매수법으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국채금리 안정화 여부입니다. 현재 유가 상승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주요 물가 지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뚫고 계속 상승할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금리가 상승세를 멈춘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술주, 특히 AI 섹터의 반등 여부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수출 통제 위반 사태가 개별 기업의 일탈로 끝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트리거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단기 투심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과도한 공포로 인해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그리고 AI 생태계의 지각 변동까지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날카로운 시기입니다. 이런 하락장과 변동성 장세에서는 매일매일의 계좌 잔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위기는 항상 새로운 부의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계좌 공개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기준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DC형 계좌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억 9,198만 8,423원, 누적 수익률 237.56%, 연평균 수익률 14.07%, 최근 1년 수익률은 35.01%입니다.
안전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TDF 2045는 보유수량 총 600주, 평가금액은 688만 5천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0.06%입니다. 위험자산 첫 번째 종목 AS 미국 나스닥 100은 보유수량 총 1655주, 평가금액은 4,605만 8,605원, 수익률은 55.93%입니다. 위험자산 두 번째 종목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유수량 총 1815주, 평가금액은 5,603만 8,125원, 수익률은 111.99%입니다. 위험자산 세 번째 종목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보유수량 총 350주, 평가금액은 757만 9,250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2.95%입니다. 위험자산 마지막 종목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보유수량 총 860주, 평가금액은 1,906만 6,200원, 수익률은 23.33%입니다. 현금성 자산 비중은 5,636만 1,198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억 7,296만 6,604원, 누적 수익률 259.52%, 연평균 수익률 32.32%, 최근 1년 수익률은 41.49%입니다. 첫 번째 투자 종목 타이거 미국 S&P 500은 보유수량 총 1,549주, 평가금액은 3,813만 6,380원, 수익률은 82.90%입니다. 두 번째 투자 종목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은 보유수량 총 2,255주, 평가금액은 6,275만 6,620원, 수익률은 81.79%입니다. 세 번째 투자 종목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유수량 총 2,321주, 평가금액은 7,166만 875원, 수익률은 146.66%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월 한 주씩 매수하고 있는 SSO 계좌 현황입니다. 보유수량 총 2주, 평가금액은 15만 5,549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10.35%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말에 푹 쉬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예리한 분석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TV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